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도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시각화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뭐 그거 해놓고 무슨 시각화 다 끝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걸로 완벽하게 다 끝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죠? 메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메뉴가 어디에서 적용하는 건지를 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시거나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고 자꾸 보셔야 돼요. 이제 그게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막 이 메뉴가 어디에 있지 이게 아니라 어디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니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덱스 함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밑밥을 좀 많이 깔아놨잖아요. 덱스 함수가 어렵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개념적인, 관념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자, 이 기능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시면 결과 짜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잡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그려보셔야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다음에 그걸로 직접 이제 키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학습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냥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사항들 오케이 보시고 그다음에 얘가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함수 보시고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 쇼핑 하신 거예요. 예.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죠. 저건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거는 그때뿐이지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하시려고 하실 때는 100% 기억이 안 나시거나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부터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직접 손으로 입력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거를 입력을 하면서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던 거에서 결과를 분명히 어떤 형태로 기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력을 하셨는데 그 결과값이 그대로 나와버리면 그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일단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오류가 나와서 왜 그런 오류가 나왔는지를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시다 보면 물론 한 번에 쉽게 나오는 그런 함수들이 이제 가지고만 처음엔 연습을 하지만 왜냐면 그런 것들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값이 정답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막 이게 말씀을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책에 나와 있는 함수의 결과물과 같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극히 일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또 본인의 업무마다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조건들을 모든 책에서 엑셀 책에서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그거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려고 하시면 그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매출이라고 하는 우리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델링에서 그렇죠? 모델링에서 기본적으로 새 열을 가지고 새 열을 만든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열을 만든 다음에 새 열에다가 이러한 수식을 줬습니다. 이건 함수는 아니죠. 간단하게 수식을 주신 거예요. 수량이라고 하는 열과 단가라고 하는 열을 곱해서 매출이라고 하는 열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자, 일단 제가 얘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아닌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계산되는 매출이라고 하는 값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매출이라고 하는 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열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개념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줄 있죠. 우리가 흔히 레코드라고 하는 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소속된 거는 데이터 원본 테이블에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어떤 지표를 보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고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 측정값이라고 하는 요 놈을 많이 씁니다. 이 놈을 많이 써요.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새 측정값이라고 하는 걸 보실게요. 새 측정값은 선택한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아직까지도 이 단어, 이 표현의 의미 자체가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공부할 때 그랬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측정값이라고 하는 뭘 측정한다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측정값이에요. 만약에 이게 측정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하나의 똑 떨어지는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특정 값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 값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름을 측정 값이라고 만들어 놓지 않겠죠. 측정 열 또는 측정 필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근데 이름 자체에 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이콘 모양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기, 계산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값에 대한 계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함수에 대한 부분 엑셀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썸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셀에 있는 값을 그냥 하나의 셀에 툭 던져주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 셀의 어떤 계산을 하나의 셀에도 돌려준다. 즉 그 자체의 하나의 용기를 만들고 그 용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새 측정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값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측정값이라고 하는 걸 측정값 이름을 줘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 대충 감 잡으시죠? 매출이라고 하는 걸 지웠으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매출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만들어 놓을 건데 덱스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측정값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을 텐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제가 막 장표를 만들어서 얘의 기원부터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는 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덱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셔야 되니까. 데이터 어널리시스 익스프레션. 짜증나시죠?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값을 우리가 뭐 다른 문구를 써가지고 마치 프로그램 언어처럼 여기서 또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엑셀을 사용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짜증나시잖아요. 아, 이거 또 배워야 돼. 새로운 게 뭔가 또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 또 다시 또 공부해야 돼. 이게 되시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엑셀의 함수와 유용한 형태 또는 그 구조를 최대한 유지한 거예요. 약간의 방식이 틀린 거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는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요. 파워비에서는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을 생각하시고 셀이란 놈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이제 셀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셀은 없습니다. 셀은 없어요. 이렇게 열만 있어요. 열 단위로. 저희 단가 곱하기 수량 이런 식으로 열 단위만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sum 함수가 있는데요. sum 함수가 있는데 sum 함수는 똑같죠. 자, 열에 있는 모든 수, 열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m,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뭐죠? 컬럼 네임이 들어가면 돼요. 컬럼 네임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 저희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가 다 더해 수량 다 더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뭔가 수식이 들어가잖아요. 곱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더하긴 더하는데 어떤 수식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 sum x를 보시면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서 평가된 식의 합계를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뭔가 수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곱하기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결국 이 곱한 걸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sum x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um x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um x는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테이블이 나오고 식이 나온다. 즉, 이 식이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저 앞쪽에 얘기는 테이블 그쪽에서 해당되는 놈 하나하고 뭔가 연관돼서 그 식을 만들어서 표현해 준다. 물론 나중에 또 이 sum x에서 x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 count if 그다음에 count if s sum if s 이런 s s가 붙는 함수 종류들이 있는 것처럼 뒤에 x가 붙는 함수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sum 함수긴 sum 함수인데 단순하게 그냥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다른 작업이 수식을 막 주거나 조건을 줘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sum x란 녀석을 쓴다. sum x란 녀석을 쓴다. 그래서 테이블 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테이블을 처음에 정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테이블은 저희가 이 전체의 데이터 구조의 가장 큰 테이블이 요거죠. 그리고 테이블은 저희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을 불러오실 때는 작은 따옴표를 딱 찍으시면 이렇게 테이블들의 리스트가 쭉 떠요.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문이냐면 테이블명 안에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나 영어가 아닌 형태의 랭귀지로 보통 테이블을 작성하게 되면 보통 이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시작합니다. 테이블명이. 그래서 보통 근데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테이블명을 부를 때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시작을 한다. 작은 따옴표만 딱 시작하는 순간에 얘는 뭐라고 인식하냐? 테이블들 다 불러와. 이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들 불러올 수 있는 다 모여. 테이블들 집합 요구 개념이 되신다. 자, 그래서 테이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작은 따옴표를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안내자가 나오면 요때 여러분 탭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는 것보다는 손이 더 가니까요. 탭키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자, 첫 번째 인자는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인자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매출 테이블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가라고 하는 필드 곱하기 그 다음에 충가로 여시면 필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이 전체가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 그 안에서 단가구 수량을 곱한 요 수식을 가지고 요 수식을 계산한 거를 다 어떻게 해라? 더해서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매출이라고 하는 그 값에다가 담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뀌는 건 없습니다. 어떤 열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의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값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값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해서 한번 얘를 확인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서 저는 좀 더 데이터 라인이 적은 담당자별 매출을 선택을 딱 하시면 오,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일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설정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졌지만 지금도 좀 짜증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좀 너무 작아요. 글거리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담당자별 매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담장을 빼면요. 만약에 분류를 선택하면 분류별 매출에 대한 부분이 분류를 위로 갖다 올려놓으시면 순서가 분류별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 기본적으로 네임카드 그때 보셨죠?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네임카드 선택하시고요. 매출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매출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자, 요렇게 요게 지금 DEX 함수에서의 측정 값에 대한 기본적인 첫 개념입니다.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전년도 분기 매출, 그럼 전년도 매출, 이런 값들을 다 여기서 정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다?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뭐죠? 예, 일종의 그릇이다. 그 그릇 안에다가 저희는 어떻게 이 그릇을 정의했냐면, 얘를 찍어서 보시면 이 매출이라고 하는 녀석에는 함수를 적용했는데, 자꾸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매출이라고 하는 녀석에는 함수를 적용했는데 SUMX라고 하는 걸 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의 명이나 함수의 일반적인 형식이 엑셀 함수에서 쓰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함수인지. 그래서 제가 웬만하시면 엑셀 함수 많이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엑셀에서 잘 구현하기 힘들었던 함수들이나 엑셀에 없는 함수들이 이 덱스 함수에 상당히 많습니다.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는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엑셀 함수에서 굳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엑셀 함수에서의 기본적인 연습은 그냥 함수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함수를 어떻게 쓴다, 그 다음에 함수를 쓸 때 뭐 인자를 어떻게 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함수를 정확히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덱스 함수에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함수를 보시면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어떤 계산을 할 건데, 그 계산의 수식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다. 깔끔하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 담고 있어라? 매출이라고 하는 거에 담고 있어라 라고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저는 그래서 오늘 DEX 함수와 기본적으로 세 측정값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직까지는 어려우실 거잖아요. 계속 하시면 느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간에 끊지만 않으시면 돼요.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이라고 하는 게 꼭 하루하루 계속 연이어서가 아니라 그 느낌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걸 보시다가 아예 안 보시다가 나중에 보시려고 하시면 또 처음부터 다시 가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어떤 특정한 루틴을 잡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고 여러분들 적용하시고, 안 되는 거 오류 좀 나고 고민하시고 이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없을 정도의 시간에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의 내공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매출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수 SUMX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거기다가 결과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DEX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DEX 함수는 엑셀 함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중에 하나는 엑셀에서 구현 못해 어렵게 구현하거나 이런 함수들이 DEX 함수에서는 조금 있다더라.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DEX 함수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 함수는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이 함수는 나 같은 경우는 별로 잘 많이 안 써. 이렇게 취사 선택만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걸러진 그러한 함수들을 최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용을 좀 바꾸고 유연하게 적용하고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제 강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또 긴 시간이고 좀 오버됐지만 끝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부터 긴 덱스 함수의 여행을 시작해보는 첫 관문을 여러분들은 여신 겁니다. 자,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끝까지 여러분들 소기에 목적하신 바를 달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봐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엑스함수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